자, 기초용분법 제1강. 제1강.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린트 품사를 보면 돼. 품사. 자,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야, 그래도 아무리 기초부터 하더라도 품사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 배워보면 그런 말 쏙 들어갈 거야.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품사고, 영어는 이 품사를 얼마만큼 내가 자신감 있게 다루는가에 의해서 그 실력이 좌지우지돼. 그래서 뭐 지금 학년에 불문하고 맨 먼저 해야 되는 강의가 품사인데 영어에서는 8품사 나눠주지. 자, 그럼 우리가 뭐 맨 먼저 명사 이런 얘기 이거는 뭐 알 거고, 뭐 대명사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개념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명사나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말 이걸 외운다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니야. 그걸 외웠을 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명사를 대신하는 말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다고 그래서 이걸 외우고 내가 이건 정의를 외운 거지 개념이 정리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father 이거의 품사는 뭐야? father의 품사는 뭐야? 되게 보면은 명사 이렇게 대답을 하지. 그런데 너는 아버지의 원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름을 father라고 불렀을 때는 뭐야? 아, 대명사. 이렇게 금방 바뀐단 말이야. 아니야, 명사야. 우리가 대명사라고 영어에서 어법에서 대명사라고 규정지은 애들은 이런 단어들 알지? I, you, he, she, we, they, this, that. 또 뭐 있을까? one 뭐 이런 other 몇 개 더 있어. 대명사는 유한해. 명사처럼 끊임없이 생성되는 그런 품사가 아니야. 얘네만 우리가 대명사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냥 명사인 거지. 또 너무 생각하다가 명사 대명사를 자꾸 혼돈할 수 있어.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 형용사. 자, 형용사 그러면 정의가 명사를 수식한다 혹은 꾸며준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는 우리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가장 영어의 효율적인 어법은 비교어법이야. 비교어법. 비교어법이라고 해서 영문법과 우리 국문법을 놓고 같이 비교해 보면서 그 어순의 차이와 쓰임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를 비교해 보면서 깨달아가는 게 가장 빠르지. 그러면 우리가 명사를 꾸며준다 그러면 우리말로 명사 하나 꺼내놓고 소년, 어떤 소년? 어떤 소년 하면은 뭐야? 키 큰 소년, 뭐야? 또 잘생긴 소년, 또 뭐가 있을까? 뭐 착한 소년, 그치? 자, 아주 초등학생적인 얘기지만 요게 뭐야? 바로 개념적으로 형용사라는 거지.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것은 이 소년의 어떤 모습이나 형태, 다음에 성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을 형용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꼭 명사만 우리가 여기서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거, 꼭 암기해야 되는 건 형용사는 다른 품사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아. 오로지 명사, 대명사. 자, 우리가 명사가 되는 데는 무조건 대명사가 돼. 내가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음에 네 번째 부사. 여기서 이 부자가 우리가 부하할 때 부사장, 부반장, 부회장, 부자야. 뭐의 첫 번째? 뭘 꾸며줘? 동사 꾸며줘. 두 번째 뭐 꾸며줘? 형용사 꾸며줘. 세 번째 뭐 꾸며줘? 같은 부사끼리 꾸며줘. 자, 이거는 이거의 정의일 뿐이고, 자, 역시 우리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우리말에서 동사라는 건 다 뭐야? 다로 끝나는 것들이야. 우리말의 동사는 꼭 다로 끝나야 돼. 그러면 우리가 먹다 라는 게 동사야. 근데 어떻게 먹어? 빨리 먹는다, 또 많이 먹는다,
잘 먹는다. 이런 것들의 품사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부사가 되는 것이지. 이 얘네가 부사야. 그런데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는 경우부터 볼까? 자, 빨리 어떻게 엄청 빨리 먹는다. 아주 많이 먹는다. 그치? 매우 잘 먹는다. 이런 것들은 뭘 꾸며줘? 부사를 꾸며주는 건 뭐야? 같은 부사는 부사끼리 수식한다. 이 개념이지. 우리말로 생각해버려. 그냥 뭐 언어적인 구성은 순서가 틀리고 형태만 다르지 기본 구성은 어느 언어든 똑같아. 품사로 시작해서 서로 품사와 품사끼리에 갖는 관계. 이것만 잘 암기해 두면 돼. 이해할 것도 없어. 암기해야 돼. 다음에 다섯 번째 하는데 팔품사지만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나머지는 그때 할 때 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도 이걸 머릿속에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요것만 외우면 돼. 그리고 뭐 그 선생님한테 받아간 프린트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법책은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한번 편안하게 읽어보는 걸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해. 그걸 전체를 다 외우려고 달려들 필요 없어. 품사는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면 끊임없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 단계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돼.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전치사고, 이거에 대한 개념들을 너무 정확하게,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해. 전치사는 이게 앞전자에 다스릴 치자야. 앞에서 다스리, 정치할 때 치자지. 그러니까 앞에서 다스려. 뭐 앞에서? 명사나 대명사 앞에서. 자, 형용사가 꾸며준다라는 말은 뭐야? 그것의 수량, 형태, 모양 이런 것들을 명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오히려 명사를 도와주는 거야. 꾸며준다라는 건 뭔가 좋은 의미로 다가가는 거지. 근데 이 다스린다, 다스릴 치자를 쓰니 다스린다라는 개념은 뭘까? 명사나 대명사를 이거를 부사구나 형용사구로 바꿔버려. 부사구나 형용사구로 그 아예 품사의 성질 자체를 바꿔버려. 얘네가 붙으면.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치사라는 거에선 무엇이 있나는 알아야지. 뭐 있어? in, on, 그렇지. at, to, for, from, 또 뭐 있어? with, 그렇지. of. 자, 이 각각의 뜻은 쓰여지는 문장과 또 같이 결합되는 명사나 대명사에 따라서 뭐 많게는 30가지가 넘는 것들도 있어요. for 같은 건. 이것은 그 영국에서 발행된 혼비 사전에도, 영영사전에도 그 상황별의 의미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독해를 할 때는 뭐 토익이나 터프를 할 때 전치사를 꼭 정확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전치사 사용하는 빈칸 넣기 문제 아니면 전치사는 얼마든지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자연스러운 해석을 해나가면 되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고, 우리가 형태는 익혀놔야 돼. 굉장히 얘네들이 전치사라는구나. 문장에서 전치사가 등장을 했을 때 뭐 상당히 많지. 이거 내가 준 프린터에는 뒤에 전치사가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읽어만 봐. 그래서 형태만 눈에 익혀놔. 그래서 이런 것도 전치사였구나 하는 것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이 역시 우리말에서의 이 전치사의 기능을 우리말에서 찾아보면 한 번에 개념이 잡힐 거야. 우리말에서는 전치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후치사라는 게 있어. 후치사. 그럼 어디 놓이겠어? 위치적으로 뒤에 놓인다라는 거야. 뒤에 놓여서 요 부분에 놓여서 명사나 대명사를 부사나 형용사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건 똑같단 말이야. 예를 들어, 자, 우리말로 하는 거야. 우리는 운동장 논다. 우리는 운동장 논다. 이거 뭔가 좀 불완전한, 그치? 뭔가를 어디다 붙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어디다 뭐 붙이고 싶어?
응? 여기다 뭐 붙이고 싶어? 에서 붙이고 싶지. 그러면은 사실 운동장의 품사는 뭐였어? 운동장의 품사 명사란 말이야. 논다의 품사는 뭐야? 동사란 말이야. 명사와 동사 사이에는 아무런 서로 꾸며주고 뭐 수식하고 뭐 이런 거 형성되지 않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미가 통하는 하나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선 이 운동장이 논다고의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돼. 그러면 동사를 꾸며주는 뭘로 얘가 바뀌어야 돼?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운동장에서를 붙여놓으니까 운동장에서 논다. 그치? 자연스럽게 논다라는 주어의 행위 자체를 장소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게 돼. 이게 꾸며주는 거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그래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 명사가 품사가 뭘로 바뀐 거야? 부사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런데 뭐야? 요런 후치사와 명사가 모여서 된 거니까 우리가 요럴 때 구를 써주는 거야. 모였다라는 의미의 한문적인 표현 구를 써주는 거야. 이게 부사구인 거야. 우리가 부사구 모르고 부사절 모르고 영어 할 수 없어. 그런데 그 개념은 이런 거고 이걸 영어로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We, 그치? Play. We play playground가 아니야. We play playground가 아니라 on the playground가 되는 거야. on the playground. 그치? 요 영어는 앞에 붙으니까 요 더는 어느 경우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이건 은편 법칙이라고 해요. 은편 법칙. 이 자음과 자음이 부딪히면서 격음화라고 그러지. 격음화. 격한 그 발음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순화시켜 주기 위한 기능이야. 이게 그 원래 얘의 이름은 정관사지. 얘는 9가지의 쓰임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야. 음을 편하게 발음하기 위한 기능. 그 정도만 알아놓으면 돼. 그러니까 나는 간다 학교 이렇게 안 쓰지. 어떻게 써? 학교에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줘야 돼? to. 여기다가 더가 필요 없어. 모음으로 끝나니까 발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더를 굳이 써줄 필요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to와 수크를 한데 합쳐서 품사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고? 부사구라고 하는 거야. 그 부사구 하는. 자, 머릿속으로 정리. 뭐 어려운 예문도 필요 없어. 전치사가 하는 기능, 명사나 대명사 앞에 붙어서 형용사구, 부사구를 만들어 준다. 자, 형용사구를 만드는 경우는 이제 그걸 등장했을 때 해줄 거야. 뭐 지금은 부사구의 개념만 잘 잡아놓으면 형용사구는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해가 되니까 지금은 부사구의 개념을 철저하게 잡는데 집중을 하도록 해. 그래서 이제 제1단원 품사 단원이 끝난 거고, 이가 우리가 품사만 끝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 호흡으로 그대로 이제 그 문장의 주 요소 제2장 문장의 주 요소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프린트에는 이제 형식이라고 제목이 붙은 그 프린트를 보면 돼. 그래서 제2장은 문장의 주 요소인데 자, 우리가 문장의 주 요소는 기본적으로 뭐 다들 알고 있어. 정확한 그 역할과 쓰임을 모를 뿐이지. 문장의 주 요소엔 뭐가 있어? 그렇지. 주어, 동사, 뭐 목적어, 보어. 자, 그래서 목적어와 보어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실력이 돼야만 우리가 영어라는 걸 해나갈 수가 있고, 앞으로 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뭐 투부정사, 동명사, 또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뭐 선행사 포함 관계 대명사,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 것들인데
걔네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 문장의 주요소, 이 개념을 모르면 거기서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모르게 돼.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자꾸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뭐야? 1강에서 했던 팔품사와 문장의 주요소를 막 혼돈해서 머릿속에 섞여버리는 경우가 많아. 문장의 주요소가 뭐야? 그러고 말했는데 명사요. 품사가 뭐야? 그랬는데 목적어요. 벌써 이 큰 틀이 서로 혼돈이 된다는 건 그 개념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제목을 꼭 외워놔야 돼. 문장의 주요소. 자, 요거가 어떤 이제 하나하나의 개념을 강의하기 전에 꼭 외우고 들어갈 것부터 외우고 들어가자.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대명사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품사는 절대 조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뭐 그냥 단순 단어 명사 대명사 말고도 그 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명사절. 그러니까 명사가 아닌데 명사의 성질을 가진 것들도 다 조절에 들어올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이제 좀 더 길어지는 복문적인 개념을 이해할 때 꼭 필요한 요게 그 암기 사항이요. 명사 대명사.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했던 말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외우면 돼. 명사 대명사. 이것만 외우면 그 부분에 사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영어에서 그 명사나 대명사가 차지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 대단한 건지 알 수 있는 거야. 명사 대명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만 하나 여기 보일 때만 추가가 되는 거야. 자, 뭐 목적어가 주어가 영어로 뭐 subject, 동사 verb, 뭐 object, complement. 책에 집에 그 책꽂이에 그냥 꽂혀 있는 먼지 쌓인 책 어느 걸 열어봐도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어. 동사는 우리가 품사에서의 그 동사 그대로야. 동사는 뭐 어떤 다른 품사가 이걸 대체할 수 없어. 동사는 그 자체가 이 주요소도 되고 품사도 되는. 그러니까 문장에서는 굉장히 그 심장과 사람에 비하면 이 심장과 같은 아주 중요한 주요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이라는 거를 최소 단위로 만들 때 go 동사 하나 갖고도 만들 수 있지만 다른 주요소 갖고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명사, 대명사, 형용사 하나 갖고 문장을 표현할 수는 없어. 동사는 그 동사 자체 하나만 갖고도 명령문의 형태를 띠면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사가 차지하는 문장의 주요소에 있어서의 비중은 제일 큰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주어고 뭐가 목적어고 뭐가 보호냐라는 이제 선생님이 질문도 할 거고 대답도 해보고 할 건데 대개들 자신들이 이 개념을 알고 있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저 목적어 알아요? 보호 뭔지 알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확인해봐야 알아. 자, 그럼 하나씩 아주 가장 쉬운 문장으로 He has a dog. 자, 그는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가 있어요. 자, 주어란 뭐냐 하면 자, 모든 문장은 일단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어디서? 동사 앞에서. 자, 동사는 이제 verb의 약자 we를 쓸 거야. we. 동사 앞에서 그 문장을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어. 그 앞부분을 주부라고 그래. 주부. 동사를 포함해서 끝까지를 아무리 길어도 여기를 술부라고 해. 자, 이 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서술형 문장 할 때 술이야. 풀어준다, 풀이하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뭐를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표현해 주는 걸 술부. 주부는 누가 라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주어란 무엇이냐? 주부의 중심이 되는 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필요 없어. 주부의 명사나 대명사를 찾으면 돼.
주어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주부가 아무리 길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고등학교 과정에 올라가면 주부가 상당히 길어져. 왜? 주어는 명사나 대명사인데 얘네들을 꾸며주는 뭐가 붙으면서 이제 이미 1강만 들었어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지.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로 쓰였을 때 이 주부가 길어지는 경우는 여기에 뭐가 붙은 경우겠어? 형용사들이 꾸며주기 위해서 막 붙었겠지. 다른 품사는 절대 못 붙어. 그러니까 주부가 아무리 길어도 거기에 주어는 단 하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야? 형용사 기능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군어절인 것이야.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렇게 수식어가 잔뜩 붙은 긴 주부를 우리가 다루기는 아직은 좀 빠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어는 뭐야? 주부 안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인 거야. 그걸 찾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뭐야? he밖에 없지 뭐. he는 대명사니까 주어가 될 자격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주어, subject 약자 s를 쓰겠어. 잠깐. 그래서 자, 이 주어 있고 뭐 주부에서 명사나 대명사를 찾으면 그게 주어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he가 주어가 뭐 대명사로서 주어가 되는 것이고, 동사는 우리가 변화형을 갖게 되지. 그리고 바로 주부 술부 나눴을 때 바로 뒤에 오는, 술부의 맨 앞에 오는 게 동사. 그래서 has가 가지다라는 의미의 동사라는 건 쉽게 파악이 되고, 문제는 이제 요거란 말이에요. A dog은 과연 문장의 주 요소로서 무엇이냐라는 내가 질문을 하면 거의 90% 정도의 뭐 90%가 더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 경험에 의하면. 이건 목적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왜? 그러면 정확한 의미를 몰라. 을을이 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을을이 붙잖아요. 자, 이런 대답은 참 말이 안 되는 대답인 게,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얘가 목적어라는 거를 밝혀내고 거기다 우리말의 목적격 조사를 붙여서 정확한 독해를 하기 위함이지, 내가 독해를 해가지고 목적어인 문장 성분을 알아낼 이유는 없어. 이런 걸 물어보는 시험도 없고. 그리고 다시 또 이게 위험한 거는, 이게 전체 목적어의 한 34% 정도만 을을이 붙고 나머지는 을을이 붙지 않는 목적어가 훨씬 더 많이 앞으로 다뤄내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까지는 을을이 붙는 것이 목적어다. 뭐 이 경우가 거의 해당이 되지만 고등학교 때는 고2부터는 34%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게 분석을 해봤어. 그 영어 강사들이 우리말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어법책이나 프린트를 보면은 이게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목적어 그러면은 동사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 동사의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 뭐 이렇게 돼 있고, 보어 그러면은 뜻이, 동사의 뜻이 모자람을 보충하여 주는 말. 아, 이건 참 보충해 주는 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 굉장히 그 어려운 개념이에요.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그 어법적인 혼돈을 갖고 오기 시작하는데, 목적어는 뭔가 have 하다. 그러려면 뭔가 가질 대상이 있어야 have를 할 수가 있겠지. 아, 그러니까 목적어다. 그렇게 이제 알고 넘어가지는데, 야, have 하다. 그런데 뒤에 have 할 대상이 없어. 그러면 부족한 거지. 그럼 보충해 줘야지.
그럼 어독이 보충해주는 말로도 또 붙여진단 말이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개념이 돼버려. 그래서 목적어와 보어를 정확하게 자신있게 분간하지 못하는데, 지금부터 잘 들어. 이것만 잘 들으면 목적어 보어는 완벽하게 이제 구별할 수 있을 거야. 자, 목적어라는 건 우리가 일단 덕의 구성 성분을 잘 봐야 돼. 자, 이 덕 앞에 전치사가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어. 어는 이거 뭐야? 관사란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여기서 의미가 하나. 얘가 단수고 보통 명사니까, 셀 수 있는 명사니까 붙은 관사고, 관사는 형용사 소속이야. 품사로에는 형용사 소속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치사가 안 붙은 명사야. 그럼 다시 생각해 보자. 전치사가 붙지 아니한 명사야. 명사는 문장의 주요소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문장의 주요소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아까 외웠잖아. 주어도 명사가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고, 보어도 될 수 있네. 그치? 그런데 이미 여기서 주어는 나와 있으니까 덕은 뭐 아니면 뭐야? 목적어 아니면 보어야.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하면, 지금 이 모든 어법책에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야. 이거 잊어버리고, 원래 목적어라는 거는 동사하고 관련이 있고, 보어라는 건 주어랑 관련이 있게 되어 있어. 관련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얘가 얘여야 돼. 보어는. 보어라면. 보어가 아니라면 얘가 아닐 거야. 서로 비교 대상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비교 자체가. 그럼 목적어인 거야. 그가 걔야? 아니지. 그러니까 목적어인 거야. 그러니까 을르를 붙여서 자신 있게 나는 걔를 가지고 있다란 해석이 되는 거야. 자, 다시. 그러면 she became a teacher 라는 문장이 나오면 주부슬부 나오고 대명사니까 주어. became, became. 자, 변화형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동사 맞고, a teacher 전치사 없는 명사. 그녀가 선생님이야? 그녀가 선생님이 된 거니까 그녀가 선생님이네. 그치? 그러니까 뭐야? 보어. 컴플리먼트가 돼서 보어인 거야. 응? 그러면 뭐 she loves Tom. 주어, 동사, 그녀가 탐이야? 그녀는 탐을 사랑하는 거지. 그녀가 탐이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목적어인 거야. 그렇지. 어려워? 이걸 갖고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선생님 이게 무슨 요령 아닙니까? 아니야. 이게 그 목적어와 보어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목적어와 보어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문장의 주 요소를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만 구별할 줄 알게 되면, 뭐 형식, 다음 단계는 형식이라고 넘어가. 그래서 어떻게 문장의 최소 단위는 일단 주어와 동사가 형성이 돼야 되고, 우리가 뭐 예외의 법칙인 예외인 명령문 같은 거는 일단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어떤 목적어가 붙느냐, 보어가 붙느냐, 또 뭐 목적어가 한 개 붙느냐, 두 개 붙느냐, 뭐 목적어도 붙고 보어도 붙느냐, 둘 다 안 붙느냐, 이런 형태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5가지 형식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문장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미국 대학생들이 보는 책들에서도 5가지 형태의 그 형식을 넘는 영어 문장은 없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 형식을 내가 인지해야만 기본적인 독해의 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봐. 얘는 5형식이구나. 얘는 4형식이구나. 형식은 5형식이 있는데 5형식이니까 이건 3형식이구나. 판단하는 순간 내가 그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전체의
그 문장이 갖는 기본 구조와 틀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말로서 독해를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돼서 그 시험에서 마주치게 되는 그 모든 영어 문장을 내가 그냥 읽을 수 있다면 뭐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정도의 실력 있는 애들은 외고생들도 그렇진 않아. 전반적으로 그 문장 단위로 봐가면서 그 내용을 내가 분석하고 유추하는 거지. 그게 뭐 이제 그 사람의 단어 혹은 문법의 실력에 따라서 완성도의 차이는 있지만 100%로 고등학생 실력으로 가져가는 아이들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은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여러 어법적 요소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에서 말하면 구구단거와 같은 것인데 어렵진 않지. 우리가 영어라는 학문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계속 그걸 변형하고 활용하고 해서 학생들을 힘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라 어학이란 말이야. 어학. 한 어떤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건 그 속성 자체가 체계가 잘 돼 있어야 되고 배우기 쉬워야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만이 그게 언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여러 사람이 익혀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게 기본이라. 그런데 그 여러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어렵게 느끼는 건 한 가지를 하나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저기에도 쓰고 여러 가지 파트에서 골고루 나눠 쓰다 보니까 서로 구별을 못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여러 군데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이걸 막 바꿔 썼는데 내가 전혀 구별할 수 없다면 절대로 같이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과 공통점을 철저하게 구별해 나가는 기술이 영어에서의 어법의 기술이에요. 문법의 기술이고. 뭐 문법이나 어법이나 같은 얘기인데 나는 문법은 좀 시험을 보기 위한 그 모의고사나 수능에 두 문제 출제되는 그 문법을 맞추기 위한 기술을 난 문법이라고 하고, 어법은 잘 읽고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reading skill을 나는 어법이라고 그냥 내 나름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래. 그래서 이제 형식이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품사를 했던 거고 문장의 주요소를 했던 거고 이제 3강 형식에 이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어는 절대 내가 품사는 자신 있어, 난 문장의 주요선 자신 없어, 이건 안 돼. 그냥 그 영어의 문법적 체계는 하나야. 하나. 어느 부분이 뭐 자신 있고 어느 부분이 자신 없고, 블록 쌓기나 마찬가지로 어느 한 부분만 딱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나는 꾸준히 해갖고 왔는데 뭐 항상 자신 없고 뭔가 완벽하지 않고 이 설명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건 또 순서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영어 학원 같은 데를 중간에 이미 상당한 진도가 나가 있는 부분에 쓱 들어가서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라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돼. 지금 요 배워나가는 요 순서대로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4강이 넘어간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문법 책들이 1, 2, 3, 4강 넘어가면 이제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부분으로 넘어가면 안 돼. 그건 책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여러분이 그렇게 학습하는 순서가 아니야. 그 순서는 완전히 그 영어권 국가들에서 우리말과 어순이 다른 그 체계로 만들어진 책을 그대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 영어권 국가에 또 영어와 어순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우리같이 어순이 뒤바뀌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국가의 사람들한테는 그 1, 2, 3, 4, 5, 6, 7, 8 이렇게 공부를 했다간 그 체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본적인 1, 2, 3, 4, 5강까지는 그대로 가는데 그 다음에 17강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8강으로 넘어왔다가 그 17강이라는 게 접속사, 그 다음에 관계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가정법 순으로 공부를 해야만 전체적인 얼개와 흐름이 이렇게 우리말과 우리말의 어순과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서 개념이 잡히게 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단원들은 순서 없이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꼭 선생님의 강의도 필요 없어. 본인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외우는가에 달려 있지. 자, 그러면 형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문장을 일단 5형식으로 문장을 분류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럼 어떤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해. 선생님, 형식이란 내가 시험을 한 번도 봐본 적이 없는데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험을 안 본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형식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그래. 시험 문제조차 그 낸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할 정도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잘 보고 실시간으로 외우기 바래. 자,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형식은 나눠져. 동사의 성질. 이건 선생님이 붙인 이름이야. 그냥 보통 그 프린트나 집에 가지고 있는 어법책에는 동사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걸 두 가지로 나누면 그러는데 좀 더 난 구체적으로 동사의 성질을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돼 있고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누어진다. 자, 프린트를 본다거나 어법책은 아무거나 꺼내놓고 보면 돼. 다 똑같아. 다를 수가 없지. 출판사가 다르다고 어법의 기본 구성이 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쓰는데 지금 필기하는데 신경을 집중하지 말고 외우는데 그리고 또 다시 봐서 다시 보고 또 외우면 되니까 철저하게. 그래서 자동사란 무엇이냐? 자, 이것도 역시 그냥 이거는 개념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암기.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자, 타동사. 아직은 목적어 보호를 가리는데 능숙하지 않고 자신 없지만 이거부터 외워놓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예문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한 30분만 트레이닝하면 목적어 보호 분별하는 건 어렵지 않아. 자, 타동사는 뭐야? 목적어가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 자동사는 다시 뭘로 나눠지냐 하면 완전 자동사. 얘는 뭐야? 목적어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는, 보호라는 것도 필요 없는, 오로지 그러니까 뭐와 뭐로만 이루어진 순수하게 주어와 동사로만. 이제 앞으로 그 부사는, 품사 부사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부사는 문장의 주요소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무리 거의 많이 등장을 하고 아주 길게 부사 절의 형태로 들어와도 하여튼 부사 성분들은 형식에는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부사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문장의 주요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배치되는가, 그거에만 집중을 해야 돼. 자, 완전 자동사 또 불완전 자동사. 자,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얘는 보호가 꼭 있어야 되는 동사. 보호는 목적어는 필요 없으면서 보호는 있어야 되는 동사. 불완전 자동사.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어. 그러니까 왜요? 나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 이런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그렇지만 이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영어라는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용화된 하나의 고유 명사들이니까 그대로 암기를 해놔야만 인강을 듣든 학교 수업을 듣든 학원 수업을 듣든 다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익숙해져야 돼. 암기해야 돼. 용어부터.
그래서 수학의 공식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거지. 공식 안 외우고 수학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완전 타동사는 완전 타동사. 요거는 목적어 한 개. 다음에 수여동사. 수여동사라는 건 수여라는 말은 주다 동사지. 아래 학생에게 이 상장을 땡땡함, 수여함, 줌. 이거는 목적어가 두 개 있어야 돼요. 다음에 불완전 타동사. 얘는 목적어도 있고 목적어 한 개 있고 보어도 한 개 있고 골고루 있는 거. 자, 요렇게 5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문장에서 완전 자동사가 만든 문장을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을 일형식 문장. 불완전 자동사가 만든 걸 2형식. 완전 타동사 3형식, 수요 동사 4형식, 불완전 타동사 5형식. 그러니까 외울 때도 여러분들도 순서대로 외워줘야 돼. 순서대로 외워줘야 되지.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1, 2, 3, 4, 5. 하여튼 모든 암기를 할 때는 순서를 자기 맘대로 바꾸면 안 돼. 항상 출제가 많이 되는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나열이 돼 가니까 순서 막 함부로 바꾸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기본적인 형식이고, 형식을 공부하기 이전에, 그렇지? 이거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어놔야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냥 외워. 이해할 건 없어.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건 암기해야 될 것과 이해할 것을 구별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거야. 이건 외워. 암기 부분이야. 이거는 그냥 외워줘야 돼. 여기서 왜 개념 들이대면 어렵다는 말이 나와.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걸. 누구의 이름이 홍길동이면 홍길동이구나 외우면 되는 거지. 쟤네 아버지가 왜 그 많은 이름 중에 길동이라고 쳤을까? 그걸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외워주고, 그러면 이 부분만 외우는 게 아니라, 자, 3강까지는 요렇게 요 3강까지는 품사, 문장의 주요소, 형식까지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벌써 단원수로 이게 3단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3단원에 그 지금 기술되어 있는 그 어법책들의 문법책들을 그걸 다 외우고 뭐 할 필요는 없어. 이거 외워놓고 이거부터만 정확하게 외워놓는다면 지금은 그렇게 고도의 기술적인 문법 문제가 등장하지 않고, 요 정도만 알면 뭐 당장 문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수업은 따로 받아야 돼. 그게 어떻게 변형이 되는가, 또 어떻게 그 어법과 어법이 조합이 되는가를 공부하는 것이고, 이거는 정확한 리딩을 하기 위한, 그리고 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수업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용어에 대한 나는 이런 내가 불완전 자동사 얘기를 할 때, 수요 동사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정확하게 그 개념을 갖고 들어와 줘야 돼.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야. 일단 수요 동사기 때문에 여기에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선 이 투부정사는, 이 동명사는 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미 여러분은 수요 동사라는 말에서 딱 멈춰버리면 진짜 하고자 하는 그 주요 사항까지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렵다 해서 스탑이 돼. 그러면서 영어는 자꾸 단어만 늘려가는데, 여러분이 요만큼만 배워봐도 알아요. 모든 영어의 단어는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 영어의 제1특성은 줄였어.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건 줄여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두 번째, 들어가는 위치에, 문장의 주 요소에 따라서, 얘가 주어에 들어갔느냐 동사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혹은 목적어냐 동사냐, 보어냐 동사냐에 따라서 같은 단어의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모든 영어 단어는 동사 자리에 집어넣으면
동사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문장의 주 요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이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문장에 부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무식하게 단어만 그냥 왕창, 거기도 단어도 단어 하나에 품사 하나, 뭐 품사도 안 외워, 그냥 뜻 막 외워나가는 그 단어들은 나중에 다시 다 정리정돈해서 거기에서 품사가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다 다시 공부 맞춰서 문장의 주요서 공부해서 문장 내에서의 위치 파악해서 하는 훈련을 어차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렇게 3강까지 형식까지는 틀을 갖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외우면 단어를 외우는 게 조금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조금 덜 힘들게 될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3강까지.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목적어 보호 가리는 훈련과 형식을 가리는 훈련, 그 기본 예문을 가지고 하는 걸 해보고 그 다음엔 바로 이제 명사절, 부사절로 넘어가게 돼. 그래서 절의 개념으로, 복문의 개념으로 넘어가. 그 중간에 모든 걸 건너뛰어서 거의 어법 체계에 보면은 되게 17강, 되게 18강, 19강 기준으로 되어 있을 때 거의 끝에서 세 번째 단원으로 건너뛰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탄탄하게 한 사람만이 그렇게 그냥 단원을 뛰어넘어도 그걸 자기 걸로 소화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냥 이거는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겨줘야 돼. 이 용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다음 단계로 절대 넘어갈 수 없어. 자, 오늘 여기까지.